새벽녘에 시린 귀를 스치듯 그렇게 나에게로 날아왔던 그대, 하지만 내 잦은 한숨 소리에 지친 듯 나에게서 멀어질 테니 난 단지 약했을 뿐 널 멀리하려 했던 건 아니었는데 난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너무 멀린 가진 나 어쩔 수 없다 해도 끝입니다. 오. 녹음 끝났어요? 녹화 끝났어요? 이거 안 돼. 대망전. 네가 막 던져. 나는 포즈할게. 뭘 막 던져 이거. 언니들 소개하고 네. 공사선 소개 좀 해주세요. 먼저 소개부터 할까요? 네,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아. 카메라 보면 네, 보는 사람이 부담스러워. 시청자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망하고만요. 아, 저 문 아예 닫을까요? 네, 알았어요. 그럼 먼저 공산성 소개를 해주시죠, 편집장님. 공사선 소개요? 네. 저희 공사 저기 보게 됐네. 카메라는 의식하지 않습니다. 수민이를 봐요, 우리. 그래. 설명을 대화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공산성은 공주교대 교직편집부고요. 저희는 사식국이에요. 네, 사식국이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여러 개 있고 여기 작년 거랑 재작년 거랑 이렇게 있어요. 저희는 공산성 공주교대 그 자치기구로서 산하기구로 있어요. 네. 본인 소개. 저희를 소개하자면 저는 편집장이고 여기 부편집장인데 저 먼저 소개를 하자면 저는 1, 2학번 국어과 이소연이고요. 93년생이고 올해 편집장을 맡게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편집장을 1년 단위로 맡는데 1월부터 1월까지 이렇게 맡고 있어요. 저는 같은 편집장님과 같은 1, 2학번이고 부편집장을 맡고 있는 92년생 김인중입니다. 그게 나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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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총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셋이서 핵심 그걸로 이렇게 있고요. 뭐 학습부장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우선 편집장, 부편집장, 총무가 핵심 임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몇 명 정도 돼요, 구성원들이? 구성원은 지금 3학년 4명, 2학년 8명, 1학년 8명이요. 근데 여기 2학년에는 1, 1학번 복학생도 있어요. 네. 대충 다 합쳐서 20명 남짓됩니다. 네. 그쵸. 네, 교진인데 네. 공산성만의 특별한 점이 있으면 좀. 공산성만의 특별한 점이라고 하면은 모든 동아리들이 말하겠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 네, 그거라고 볼 수 있고 우선 공산성은 진짜 공주교대에서 대학생들이 제일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치기구라고 볼 수 있죠.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새내기보다 재학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새내기들은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약간 좀 옛날 항상 원래 교지가 그렇게 인기 있었던 건 아닌데 저희가 좀 인기를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재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특별한 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산성의 특별한 점은 네. 일단 참 선후배들과 이렇게 같이 취재 활동을 가게 되면서 서슴없이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인맥적인 부분에서 저는 다른 동아리들이랑은 좀 차별되는 특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습 모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항상 소수로 뽑았는데 그래서 캐스팅을 해서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인재들이 있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방식을 바꿔서 면접으로 했어요. 근데 아예 면접이라기보다는 우선 보이는 인재들 보고 캐스팅을 해서 면접도 보라고 하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 홍보도 해서 면접 보라 그러고 어쨌든 다 면접은 볼 수 있게 해서 그 안에서 뽑았습니다. 몇 명이나 뽑았어요? 8명 뽑았어요. 네. 좀 넉넉히 뽑은 거죠. 수습 교육은 어떻게 진행돼요? 수습 교육은 따로 하지 않고요. 우선 면접 같은 데서 필요한 질문들 같은 거를 초대하려고 하고 그리고 학기 초에 오는 행사 같은 경우에 이건 약간 필참이라는 의식을 조금 심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렇고 따로 교육은 가지지 않지만 그냥 상시에 필요한 말 하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지가 나오기까지 시스템이요? 네. 교지가 나오기까지 먼저 한 3월달, 4월달쯤에는 이제 1학년 수습을 뽑잖아요. 뽑고 나서 조금 침묵도 다질 겸 학기 초에는 이제 저희 새로 나온 교지 발간식이라고 해서 행사를 열어서 선후배들 간의 침묵을 다지는 그런 활동도 있고 약간 학기 초에는 약간 좀 침묵 다지는 활동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기 초에는 이번에 우리 교지의 컨셉은 뭐다, 어떤 취재 활동을 할 거다 이런 거를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가지고 이렇게 대충 아웃라인을 잡는 거죠. 가닥을 잡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취재 활동을 다닙니다. 좀 더 정리해서 말하자면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학 중에 그러니까 1월에 출간이 돼요. 그러면 1월부터 이제 다음 맡는 사람이 올해 어떻게 할 건지 뭐 컨셉이나 이런 거를 좀 아웃라인을 좀 잡아요. 뭐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선정을 해놔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했을 때 한 해를 좀 꾸려나가기 힘들고 약간 좀 어떤 한 가닥이라도 잡아야 좀 다른 부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오빠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3월 달에 1월에 나온 발간된 교지를 발간식을 해요. 발간식을 해서 그때는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오고 그래서 새내기도 오고 이래서 서로 화합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3월 달에 1학기 때 갈 수 있는 취재 좀 가고 오빠가 말한 것처럼 친목 다지는 활동 많이 하고 여름 방학 시작할 때 합숙하고 그때 제대로 뭐 아예 틀을 다 잡고 그러고 이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고 이러죠. 네. 반응이 좋아요? 학우들 반응? 학우들의 반응은 점차 좋아지는 편인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교지를 찾지도 않는 학생도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지 먼저 달라는 학생도 있고 왜 자기 안 좋냐 이런 학생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부스는 줄었어요. 왜냐면 예산 문제 때문에 부스는 줄어서 약간 그런 아이러니함이 있죠. 네, 노력해서 좀 예산이 왜 줄었어요? 예산이 줄은 건 학교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그쵸.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저희 학교가 언론 동아리가 3개가 있는데 언론 기구가 신문사랑 방송국이랑 저희 교지 편집부랑 3개가 있는데 이 세 자치기구의 편집장들이 새로 뽑힌 편집장들이 2월 달에 모여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총학과 이게 자세히 말하자면 2월 달에 국립대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등록금 협의하는 회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회의도 약간 말이 많은데 왜냐면은 적어도 2주 정도는 주고 해야 되는데 올해는 같은 경우는
한 이틀 만에 끝내버렸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 좀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 등록금 같은 거 합의를 할 때 자치기구 그 예산도 정하잖아요. 그때 하면서 좀 약간 빨리빨리 넘기려는 그런 게 좀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무조건 필참이다 이런 건 아닌데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이게 좀- 그때 어필을 하면은 예산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 전에도 어필을 좀 꾸준히 해야죠. 네. 음. 좋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적은 바람에 취재 활동을 가도 거의 사비를 더 많이 써요, 저희. 근데 그래서 이 올해 그 지도 교수님이 바뀌셨거든요. 그 언론사 지도 교수님이 바뀌셨는데 그래서 그 교수님은 약간 이런 언론사들의 어려움을 좀 아시고 점차적으로 늘리진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방안으로 뭐 예를 들면 장학금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노력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까지 네. 얼마 되진 않았지만 네. 무슨 활동을 했는지 여쭤보고 소개. 우선 네. 개강하기 전에는 음. 우선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더 홍보 같은 거, 수당 같은 거를 잘 할 수 있고 또 다른 학우들의 얘기도 잘 듣고 그래도 학교에 이런 교직 편집부라는 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좀 홍보 수단으로 쓰려고 페이스북을 만들고 3월 달에는 아까 말했던 발간식을 했죠. 발간식이 이게 좀 중요한 그런 행사로 있어서 발간식 하고 또 매주 회의하면서 아이템 선정하고 뭐 기사 피드백하고 할 수 있는 취재하고 취재 나누고 맞아 그리고 4월 달에 그 다나나 문화 공모전이라고 그거를 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시작하고 공모 아직 받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5월 같은 경우에 축제 때 복불복 소개팅이라고 그거 홍보하는 겸해서 복불복 소개팅을 진행하는데 공산성을 홍보하는 겸 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빠가 설명해줘. 네. 네. 그거를 그 하다가- 문화 공모전이나 학교 축제 때 저희가 준비해서 하는 복불복 소개팅이나 저희 캠퍼스 내에서 여자 신청자랑 남자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아무 정보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랜덤으로 복불복으로 이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모전이나 복불복 소개팅이나 둘 다 공산성의 이름을 달고 하는 거라 우리 학교에 교직 편집부 공산성이 있고 이런 활동을 한다 이런 걸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원래는 5월달에 학교 축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랑 관련해서 저희가 9월로 미뤄졌는데 원래 숙제가 5월달에 있었다면은 그때 이제 소개팅 활동도 같이 했을 거예요. 네. 9월달에 할 거지만. 아쉽죠. 다나나 문학 공모전이 뭐죠? 바나나 문학 공모전은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부터 교재 공모전 같은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게 있었다가 사라졌었는데 그 국어과 교수님들께서 해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작년부터 다시 시작을 해봤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주제를 했다가 주제를 없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주제를 딱 정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문학 공모전이지만 나중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공모 방향을 넓혀나갈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그 문학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매체가 존재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 더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일반 학우들의 작품을 받아서 제한 없이 받아서 뭐 그거는 공산성에서 평가를 해서 아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가는 국어과 교수님께서 문학 전공하신 네. 교수님께서 합니다. 하십니다. 네.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이 있어요. 네, 변별력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부탁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지도 교수님이 국어과 문학 전공하시는 교수님으로 바뀌셔서 그분께 네, 맡길 예정입니다. 아직 맞아요. 예정입니까? 예정 아니고 아직 말 안 맞아요. 했습니까? 그래서 이거 문학 공모전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게 그렇죠. 좋으니까 무슨 뭐 주제 선정할 때나 뭐 이럴 뭐 행사는 아니고 공모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피드백 받고 있어요. 네. 저희가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면은 약간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교재도 싫지만 약간 홍보의 의미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템 선정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꼭 실는 세 가지 부류가 교육기사, 그리고 학내기사, 사육기사 이렇게는 꼭 싫거든요. 그래서 교육에서 올해 이슈되는 부분 같은 경우를 아이템 선정하고 또 학내에서 뭐가 이슈되냐 이런 거 선정하고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고려하는 거는 그때 이슈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을 돌아봤을 때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일들을 아이템 선정하고 있고 그 해에 일어난 걸 기록하는 약간 기록물로서 교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아이템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밖에 그 한 해를 기록하는 것들만 너무 하면은 지루하고 독자들이 찾고 싶은 교지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흥미 위주의 아이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기사에 싣곤하는데요. 보통 뭐 음악이나 뭐 영화나 각종 공연, 페스티벌 같은 것들의 리뷰 기사를 써가지고 아직 가보지 못하는 학우들에게 뭐 요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해주는 그런 것들도 저희 교대생으로서 직접 가봐서 그걸 한번 즐겨보고 느껴보고 그거에 대해서 학생 입장으로서 직접 설명해주고 그런 것들도 쓰고 뭐 전복성 기사 같은 경우도 좀 싣고 있고 어떤 교지 같은 전에 있던 교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좀 잡지 같다 이런 말이 많은데 잡지 같은 교지를 보다는 좀 더 양질의 교지를 할 수 있도록 아이템 선정에 좀 심혈을 기울이는 편이죠. 그리고 이 아이템들을 묶을 수 있는 컨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부분도 약간 좀 하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이렇게 단편적인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하나의 작품이 되도록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아름다운 짜임새 있는 그런 게 하려고 노력하죠. 아이템 선정 같은 경우에는 각자 생각해보기도 하고 일주일마다 회의할 때 의견 받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선배님 말 들어보기도 하고 저희끼리 그냥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거 괜찮다 이러면은 그게 아이템이 되기도 하고 것 같은데 그 지난 4월 초에 이제 네. 그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 때문에 정부가 추진한다던 네. 그래서 아마 전국의 교대들이 모아서 동맹 휴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교사제 같은 그것도 저희가 아무래도 올해 중요한 사안이라서 실을 예정인데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은 그게 사안이 협의해서 협의 내용이 결정됐잖아요. 근데 그 협의 내용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어쨌든 0.1%라도 되긴 된 거니까 더 아예 전면 실시 금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인데 그에 앞서서 어떤 사람들이 어디나 어느 집단에나 그 사안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교사제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리고 협의 내용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뭐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부터 했어요. 근데 모르는 학우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좀 복잡한 사안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안 가지다 보면은 그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예비교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객관적인 입장도 더해서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또 그 협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를 이끄는 방향으로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논의 방향이 좀 너무 저희끼리도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래서 교대령 같은 경우는 아직도 회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총학이 모여서 근데 이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문제다 보니까 인상 깊었던 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투쟁을 나갔었거든요. 그때는 과정강, 최정강, 뭐 영정강 문제로 전문 강사 반대 투쟁이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현직 교사들의 지지를 별로 얻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 전문 강사 같은 경우에는 예비 교사한테 더 민감한 문제거든요. 티오 때문에. 왜냐면 현직 교사들은 조금 그래도 좀 관심이 덜한 얘기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직 교사들이 지지를 많이 해주시고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올해 그 전교조랑 교총에서 그 내려와서 연설해 주셨는데 굉장히 큰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네. 이제 좀 참여하면서 느낀 점 아니면 그럼 계기는 내 말로 생각? 느낌 못 받아서요. 계기는 아까 그 페이스북을 1월에 만들었잖아요. 그 페이스북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이런 포럼이 있는데 그때 교지가 있으니까 뭐 연락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걸 받고 참가하게 된 거죠. 사실 아무래도 교대 교지다 보니까 좀 폐쇄적인 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다른 대학 언론들의 얘기도 듣고 싶고 그리고 저희랑 어떻게 입장이 다른지 그리고 저희는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지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뭐 대학생으로서 다양한 경험 쌓고 싶기도 하고 약간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어땠나요? 그래서 느낌은 네.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는 교대생인데 처음에 이런 느낌으로 참가를 했어요. 다른 대학생들은 어떤 그 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의견을 머릿속에 품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그래서 가서 저희도 이제 거기 오신 분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해당 주제로 많이 듣기도 하고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아마 그 일반 대생분들보다는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왜냐면은 저희는 교대라는 특성상 사실 애들이 교대 들어와서 이제 임용고시 보고 선생님 되면 끝이기 때문에 사실 뭐 사회적인 이슈나 막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학우들의 비율이 일반대나 그런 쪽들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참여하고자 좀 우물한 개구리 같아서 참여를 했는데 이제 뭐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건 뭐냐면 거기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교지, 잡지, 언론의 읽는 대중을 어떻게 봐야 누구로 봐야 하냐 누구로 설정을 해야 되고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아주 열띤 논쟁을 펼치셨는데 그냥 감명 깊게 듣긴 했지만 와닿지 않았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교대 같은 경우는 독자들이 교대생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대중이 누구고 하는 이야기가 뭐고를 정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게 교대생들이라면은 가장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목표가 이해관계가 있죠. 약간 설정되어 있는 왜냐면 우리는 모두 거기는 교사가 될 사람들이니까 그거 하나가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듣고 싶은 얘기, 말하고 싶은 얘기, 대중 이런 거에는 고민을 우리가 일반 대학생들보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일반대 같은 경우는 교지를 썼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교지를 써도 그 약간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읽으시니까 교대생이 아니더라도 근데 일반대 같은 경우는 진짜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읽고 진짜 분야도 다 다르고 진짜 기준도 다 다르고 이러다 진짜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될 것이냐 약간 그런 게 가장 큰 고민이라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약간 은연중에 깔고 가는 그런 게 있죠. 나는 그래도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열띤 토론하는 게 되게 감명 깊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대학생 짱짱. 맞아. 그래서 우리 응원한 개구리였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로서는 우선 영광입니다. 지역 고점. 네, 영광이고요. 근데 우선 지역 거점 매체가 필요하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교대인 것도 그 공감하지 못했던 부분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좀 더 넓은 논외에 있었다고 해야 그쵸. 되나?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지역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래서 만약 이런 지역 거점 매체가 생긴다면은 좀 더 그 수도권 위주의 그 좋다. 뭐 커뮤니티가 아니라 이렇게 거미줄식으로 이렇게 전국적인 커뮤니티를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공산성이 중심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로서는 영광이죠. 네, 같이 노력을 해야 좋습니다. 될 부분이 아닐까요? 영광입니다. 네. 그 뭐지? 올해 아마 며칠 전인 것 같은데 네. 그 교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교대랑 교원대가 한 10여 곳 정도가 네. 교육부에다 이제 특성화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네.
정원이 감축이 됐어요. 정원 감축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음. 거기에 이제 공주대도 포함이 돼 있고 한 10% 감축을 하겠다.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정원 감축을 하면 평균 정도 평균 한 6.8% 정도 이렇게 감축을 하는데 교원대나 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10% 정도로 지금 좀 그 비율이 평준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 대학 정원을요? 예. 그래서 이거 두고 지금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은 어쨌든 교대 같은 경우는 졸업하면 어쨌든 초등교사 수급이랑 거의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입시생 교대를 지원하려는 입시생 입장에서는 우선은 별로인 거죠. 그러니까 그쵸. 일단 정원이 네. 줄어드니까 경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일단은 들어가게 되면은 정원이 더 감축이 되고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교원 수가 줄게 되니까 예비 교원 수가 줄게 되니까 교사가 될 확률은 그쵸. 높아지는 약간 네. 이런 지금 두 가지 이해득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저 같은 생각하는지 경우는 근데 우선 좀 우려되는 게 저런 감축이 되면은 나중에 안 그래도 지금 사람이 없다 보니까 등록금이 적어서 항상 그 재정 문제로 학교가 골머리를 앓거든요. 난방도 잘 안 틀어주고 막 냉방도 잘 안 해주고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데 10% 감축을 하면은 돈이 더 줄어들잖아요. 약간 그래가지고 그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였던 통폐합 그거 주장하기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약간.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통폐합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오히려 더 교사 되기 힘든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 교대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특수 목적 대학교다 보니까 이게 교육 쪽으로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른 쪽으로 가기가 힘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무관심하다면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사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뭐 다른 데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게 많은데 교대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선생님 교사가 되는 그 10% 줄여서 그 교사가 되는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육사 지방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진보 어쨌든 성향을 띤 교육감들이 대거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7명에서 13명 정도였나요? 16명에서 13명인가? 어쨌든 그렇게 당선이 됐는데 어떻게 교원대나 교대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으로 뭐 총장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먼 얘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분명히 연관이 될 그쵸. 건데 그쵸. 이런 교육감이 것들은 문제되냐, 어떻게 좀 뭐 학교에서 논의되는 부분이나 뭐 취재 아니면 이런 기획 기사 이런 걸로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으면 교육감이요? 우선은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 게 뭐 논의되고 있는 게 없긴 해요. 근데 우선 지방선거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감을 신경 안 쓸 수가 없긴 하죠. 왜냐면은 뭐 티오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선 뭐 임기 기간 내에 저희가 임용이 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학내 반응이 일어나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출신의 학생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다른 선거 결과를 갖게 되잖아요. 지방선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역 애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냥 누가 뽑혔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학내적으로 그런 거는 조금 아무래도 적고 그렇죠. 네. 근데 우선 아무튼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그 다음 표시 안 하거나 그리고 뭐 7월부터 교육계 3년 이상 해야 경험이 있어야 뭐 교육감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좋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그건 있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TO가 먼저 나온 다음에 교육감이 뽑혔거든요. 그래서 완전 TO 말고 예비 TO가 나온 다음에 교육감이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육감이 뽑힌 다음에 정식 TO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있죠. 확실히. 왜냐면 TO가 좀 작년에 비해서 약간 변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너무나 그 말을 잘 듣는 아이들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죽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네. 막말로 이제 수장이 된 이런 안타까운 참사가 사실 네. 교육 시스템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그런 네. 생각이 많이 좀 들기도 들었습니다. 하고 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좀 우선 지금 초등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학생 중심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수업에 있어서도 진짜 학생의 의견을 존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무슨 과학 실험 뭐 하나 뭐 그 하나의 가설을 뭐 측정한다 하더라도 뭐 그거를 학생들이 이게 자기들이 찾았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뭐 선생님이 강요한다 이러면은 나쁜 수업이라고 하고 그런 수업은 배척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도 이렇게 수업 시연하고 할 때 교수님들께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교사가 너무 끌고 가지 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이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입시 교육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맞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봤자 중고등학교 때 들어가면 이렇게 말짱 도루묵이 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강의실 수업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는 진짜 뭐 당부수 학습이니 뭐 여러 가지 다 그런 구성주의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다 없어요. 그냥 솔직히 다 경험상 아시겠지만 그냥 강의식이고 주입식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죠. 근데 근데 초등교육에서도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생활지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약간 통제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초등교육에서는 통제를 안 할 수는 없는 게 왜냐면은 그 아이들한테는 아예 사회화라는 게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사회화는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초등교육보다는 그 중등교육에서 좀 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입시교육이 문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입시교육이 문제라기보다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입시교육을 만든 그 사회가 더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대학교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렇고 그냥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다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를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초등학교를 봤을 때 교실 안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교무실이 좀 더 가만히 있어라. 약간 그런 게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모든 현대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하나에만 초점을 줄 수는 없지만 교육에도 물론 책임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안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한국 사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올라왔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야죠. 네. 길게 말해도 돼요. 네, 저는 부편집장 김인중이고요. 또 말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23인데 13살 때 담임 선생님이랑 연락을 지금도 해요. 제가 이제 그 선생님과 초등학교 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하여금 선생님의 꿈을 불어 넣어줬었어요. 13살 6학년 당시에. 근데 이제 제가 많이 배웠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10년이 지난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선생님과 스승과 제자로서 연락을 하고 떠올릴 수 있을 1년은 같이 있었는데 그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아이들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그 교사가 특히 초등교사는 단순하게 이제 뭐 아이들에게 교과 지식이나 이런 걸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많이 알려줘야 하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글자 뜻 그대로 먼저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되게 다양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한 반에는 여러 가정도 형편도 다 다르고 가정 배경이나 뭐 부모님의 성격 다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내가 가르칠 건데 내가 하나의 올곧은 인생만을 살아왔다면 아무래도 어떤 문제, 안압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선생님 공부를 자체가.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 정말 많은 경험을 해. 경험을 할 수 있을 때, 교사가 되기 전에 대학생 때 많은 걸 해보고 많은 걸 느껴보고 뭐 좋은 거 나쁜 거 그러지 말고 정말 많이 해봐서 아이들에게 정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줄 수 있고, 특히 초등학교는 제가 그 선생님을 떠올리는 이유도 교과 지식 뭐 전달 이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 선생님이 내게 해줬던 그런 말들, 수업과 관계없는 인생으로서의 말들, 먼저 산 사람으로서의 말들, 그런 게 기억에 남아서 아직까지 연락을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을,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만드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말해야 되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사의 꿈을 가진 건 아니고 원래는 언론인이 되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그 직업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세상을 약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교사라는 게 교실이라는 작은 사회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그 한 반에 있는 30명의 학생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진짜 오빠 말한 것처럼 인생에서 계속 기억나게 남는 한마디를 가지면서 그런 제가 뿌린 씨앗이 진짜 하나의 큰 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제가 긍정적인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줘서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6학년 때 선생님이랑 아직도 연락하고 만나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교대 들어온 애들 보면은 초등학교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다 그런 기억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추억이나 그런 좋은 기억을 안고 또 다른 그런 좋은 기억을 가진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 많이 모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6학년 때 선생님이 롤모델인데, 그래서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교과교육도 주축이 교과교육이랑 생활지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둘 다 잘 가르치고 싶어요. 네, 어렵겠지만. 맞아요. 교사가 전문가라고 하는데, 진짜, 솔직히 진짜, 하다 보면 진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런 거 다 열심히 하고, 전문가로서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사 집단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좋은 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죠. 네.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활동 계획은 네. 우물한 개구리에서 더욱더 벗어나서 이 훌륭한 대학 언론 포럼과 함께하는 지역 거점 매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공산성이 되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아직 그렇게 많이는 완성 못 된 게 많은데 좀 더 마무리 많이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또 10월에 실습이 있거든요. 그 전에 최대한 마무리를 하고 또 실습 끝나고 교지 전체 틀 마무리를 다 하고, 그리고 열심히 발간하고 저희는 다시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인고생이 되어야 합니다. 수험생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라면 네, 그런 것도 모든 이런 과정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이거 뭔가요? 이거 21세기 대학뉴스에서 만든 그런 건가요? 21... 지금 이 순간 만든. 그 노래 한 곡 하면서 끝낼까요? 또 아까 했어요. 아니 다른 거, 그 공산성 그거 그거? 밝은 노래 하나 네. 해요. 밝은 노래 하나 해요, 진짜. 네. 밝은 노래? 네. 일단 끊어주세요. 네. 노래 한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밝은 노래? 밝은 노래? 응. 알았어, 밝은 노래. 공산성의 밝은 미래. 제이슨 브라지의 I'm Yours를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We are yours. Well, you don't love me if the bad I felt it. I tried to beat you, but you're so hot down healthy. I felt like two crowds. I'm not trying to get there before the
you're down out, I'll be giving you my best. So nothing's gonna stop me, baby, by intervention. I like how you get my tongue. Doing some or lonesome, but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not